안녕하세요. 창원이의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9월 29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입니다. 이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. 완전히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, 아주 살짝 뽑은 정도입니다. 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은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라고요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이번 재건축 부담금 개선 주요 내용입니다. 주요 내용은 부과 기준을 바꾸고요. 이 부과 시점도 바꾸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 장기 보유자 감면,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,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까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주요 내용들입니다.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부과 기준 현실화입니다. 현재는 이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이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그리고 이 부과 기준도 이 기존에는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고 합니다. 이 아래 표에는 이 부과 기준 현실화 개선안이 있는데요. 1억 원 이하까지는 없고 1억 원 초과부터 1억 7천만원까지는 10%, 그리고 이 7천만원 단위로 이 부과율이 10%씩 증가합니다. 그래서 3억 8천만원이 초과되면 부과율은 50%입니다. 이번 개선안 내용 중에 이 부과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.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, 이 종료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인가일입니다. 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이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, 그리고 개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에 이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현재는 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이 10%를 곱하게 되어 있고요. 이 최대 1억 1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50%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보셨던 표와 같이 1억 원 이하까지는 면제를 하고 이 3억 8천만원 초과가 되면 이 50%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 부과율 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고 표현했는데요. 이 정부가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16년 만에, 그러니까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16년 만이죠. 이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이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. 이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이 부과 구간을 확대했지만 이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이 최대 50%로 유지해서 이 징벌적 과세 성격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.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정부 정책 방향에는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이 부과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부과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지 않는 한 이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정부는 야당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. 다음은 부과 개시 시점 조정 내용입니다. 이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는데요. 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, 그리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이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이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저희 사무실 인근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 개포주공 5단지나 6단지, 7단지가 있는데요. 이 개시 시점이 변경이 되면 이 개시 시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재건축 부담금이 낮아질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원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 된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 초과이익 산정 시점을 이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일로 조정을 하였다면 이 재건축을 통한 이 도심주택 공급에 훨씬 더
효과가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다음은 공공기업 감면 인센티브 내용입니다. 현재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을 이 공공기관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서 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. 여기에 앞으로는 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이 부담금 산정 시에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 다음은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 1세대 1주택자와 이 고령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. 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이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이 부담금을 10% 감면하고 각 1년마다 10%씩 증가시켜서 이 10년 이상은 최대 50%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. 이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. 이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보유기간은 1주택자 기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만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고령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그 중에 만 60세가 넘는 이 고령자에게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등 이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, 일시적 2주택자가 있겠죠. 이 사업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했던 사람들은 예외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하위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.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. 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이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총 8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곳에 대해 이 부과 기준과 개시 시점 개선 방안을 적용할 경우에 이 해당되는 곳은 이 46곳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38곳이 면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소액 1,000만 원 이하의 부가단지 수도 이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게 되고요. 이 고액 1억 원 이상의 부가단지 수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.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 재건축 부담금이 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다음은 이 부과 금액별 변화인데요. 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 장기 보유 감면을 적용했을 경우의 표입니다. 이 기존 부담금이 작을수록 이 감면율이 높죠. 90%, 95%. 그런데 이 4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게 되면 3억 1,500만 원으로 21%가 줄어들게 되고요. 이 장기 보유 6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한 이 장기 보유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2억 8,400만 원에서 1억 5,800만 원, 29%에서 61%의 감면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면율은 기존 부담금이 적은 조합일수록 크지만 감면액은 기존 부담금이 큰 조합원일수록 큽니다. 이 부가기준 개편과 1주택자 6년 이상의 장기 보유 감면을 고려한다면 그 감면액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역시 이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. 이번 재건축 부담금의 합리화 방안은 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부과율을 대폭 낮추거나 일정 기간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이 재건축 사업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이 재건축 부담금이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과 다주택자의 조합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조합원 간 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. 이러한 차등은 새로운 불씨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도 이 미실현에 대한 부담금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투자 수요 및 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이 당장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인데요.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조금 전에 표로 말씀드렸듯이 이 감면액,
이번 합리화 방안의 감면액은 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의 소유자가 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최종 넘어야 될 산이 있죠. 이 법률 개정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통과 과정이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. 민주당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이번에 발표한 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개편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짚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